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펀드 매니저 분의 책 제목이 꿈의 기울기에 투자하라였습니다. 투자는 꿈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과거의 제약주, 지금은 이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인데요. 지금은 뭐 시장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는 시장 이야기 또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발걸음 장중에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 얘기 전에 올해 참 어려운 시간들이 꽤 길게 지금 6월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멀리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6월을 지금 지나는 시점에서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좀 큰 그림의 전략을 짤까요? 일단 지금 시장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전쟁 이후에 또 가속화되는 인플레 리스크라든지 또 긴축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여기서 추가 급락하기에는 사실 그 펀더멘탈의 어떤 지표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1년도 그 PBR이 2,500선 정도였었던 것 같고요. 일배선이요. 예. 22년 추정으로 보면 한 2,670, 60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하향되면서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가 6월이기 때문에 2년을 갖다가 평균 단순 평균을 해보게 되면 한 2,580, 85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3,3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되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가지고 1월 달부터 급락한 거를 제외하고 그 앞에서 2,100선에서 3,300까지 올라갔던 점을 피보나치 수열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560선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의미 있는 지지선은 펀더멘탈로 보면 2,500을 깨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차트 주신 게 그런 그 주요 그 포인트들을 점들을 그거를 잡으신 좀 겁니다. 표시를 네. 좀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00선이 가져다 주는 의미 자체가 생각보다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하고 지금의 코로나 이후의 모습을 좀 살짝 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차트상에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직전에 저 베어스턴스 디폴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10개월이 폭락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2년 6개월간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 반등의 모멘텀은 아시다시피 저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돈을 풀었었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었고요. 그 효과로 급등을 했다가 지금 보시면은 그 2010년인가요? 지금 11년인가 지금 차트가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네. 고선에서 보면은 장대 운봉을 그리면서 급락을 했었던 그 시기가 네. 그 피그스 그 유럽에 그렇죠. 이제 이슈들이 좀 생기면서 재정 위기. 거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5년 6개월을 갖다가 이른바 박스피를 만들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대한민국 그 코스피는 박스피라는 좀 좋지 않은 별명까지 갖게 됐었고 그 이후에 반등을 했다가 이제 부러지게 되는데 그 반등 포인트는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하고 많이 싸우면서 이제 긴축을 완화시키고 뭐 금리 인상을 스톱 멈추게 하고 뭐 이러면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트릭을 좀 제공했었던 게 있어서 소순환으로 좀 올랐었던 부분이고요. 그때 오르고 나서 다시 반도체 정점 얘기 나오면서 다시 전반적으로 좀 밀리다가 코로나 맞아가지고 박살이 났었거든요. 네. 이거를 좀 대입을 해드리면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거는 2020년 1월입니다. 1월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게 아주 폭발이 됐던 건 3월 달. 그래서 증시상으로는 3월 20일 전후가 거의 저점까지 폭락을 했었고 그 시점부터 그 직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급하게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를 무제한 양적 완화를 2008년 대비 굉장히 키워가지고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급락이 나온 건 다시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빠지기 시작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3,000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올 초에 나왔었습니다. 그건 역시 이제 긴축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또 부러지기 시작했던 건데 지금 딱 차트를 갖다 대비시켜 보면은 앞에서 그 10개월간 빠지고 2년 6개월 오르고 5년 6개월 횡보했었던 그 기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3개월 빠지고 1년 6개월 오르고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올 초부터 시작해서 박스피의 어떤 그림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
3천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긴축을 담행하는 시점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 그림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3천을 못 넘어가고 2,500 아래로 안 떨어지는 그런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코스피 2,500선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 큰일 났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만 보면 일봉 보면 지금 이제 큰 흐름의 그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사실은 뭐 감내하거나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긴 흐름들의 흐름을 보여주셨고요. 다음 차트 몇 개 있는 거는 안 봐도 될까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네. 시간이 저희가 이제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에너지로 사실은 굉장히 속도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걸 이제 조정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이제 약간은 지금은 박스권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상승을 모색할 때 그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담아야 될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성장주, 2차 전지나 IT 반도체 출렁임이 있지만 네네.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바이오 얘기를 좀 주제를 잡아 주십시오 했더니 바이오 얘기를 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바이오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요. 일단 바이오는 뭐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은 백신이니 무슨 뭐 진단키트니 해서 그쪽 섹터가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임상이 다 중단이 돼버리고 예. 모든 부분에서 딜도 다 중단이 돼버렸었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섹터가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소외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 기술력이나 어떤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반 급락을 해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른바 빈집이라는 거죠.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이제 외면하는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좀 좋은 그 기술과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좀 픽해가지고 그 매수해볼 구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글로벌 바이오텍 그 시장하고 또 다르게 연초에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런 일이 연속으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뭐 횡령 사건부터 시작해서 분식 그리고 또 뭐 그 상장 폐지 이슈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진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내용이 되는 회사들 또 그다음에 투자 가치가 좀 있다라고 검증이 된 회사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최소한 저점에서 잡는 거고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바이오 섹터에서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다.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바이오만 보시는 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지만 그 큰 흐름상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외받았고 관심 없었던,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 꽤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네네. 바이오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오늘 메인 주제 바이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네.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할 것인가. 사실은 과거에는 제가 이제 뭐 꿈의 기울기 말씀드렸지만 전통 옛날에 제약주들이 한참 시세가 한번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했다가 뭐 어려움도 있었고 많이. 네.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였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목할 키워드가 바이오텍. 예. 그 다음에 약간 좀 원료의약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기엔 그림이 그런데요. 오늘 투자할 만한 바이오 기업 3개를 골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어디부터 좀 볼까요? 오늘은 먼저 그럼 ABL 바이오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 예. 네, 이중항체 플랫폼 기업이고요. 이중항체라 하면 그 항체가 기본적으로 자연 쪽에서는 이제 항체가 단일 항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좀 만든 거고요. 이중항체라면 한쪽 이게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쪽은 항원을 찾아가지고 항원하고 결합을 하고 이쪽에 있는 항체 내지는 그 활성체, T세포 활성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암을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주는 그런 어떤 플랫폼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그래바디 B라고 해가지고 올 1월 달에 사노피라고 하는 글로벌 다국 제약사하고 1조 3천억짜리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했는데 이 그래바디 B라는 거는 뇌 투과를 이제 하는 어떤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뇌벽이라고 하는 BBB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외부의 충격을 차단해주고 외부의 물질이 진입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벽이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막아주다 보니까 실제 치료 약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투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그래파디 B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노피로부터 1조 3천억짜리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을 했는데 이 회사하고 이제 비교해볼 만한 게 그 디날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그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때 이 회사로부터 이제 물질을 이전받아서 썼는데 디날리가 가지고 있는 ATV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투과율 자체가 한 2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거를 1년의 검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노피하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뇌 쪽으로 해 가지고 질병이 되는 것들, 뭐 알츠하이머도 될 수 있고, 파킨슨병도 될 수 있고, 뭐 루게릭병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다 약물에 이게 다 도입이 되게 되면 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향후에 포텐셜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내 일상 들어가게 되면서 540억 마일스톤도 추가 수령하게 되면서 일상을 아마 올 연말쯤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두어 군데하고도 지금 현재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요즘 바이오 가운데 주목해야 될 그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텍이라고 말씀드린 네네. 이유가 예전에는 신약 개발하는데 이게 굉장히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아니면 도식으로 네. 3상까지 되면 대박이 나지만 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네네네.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또 팔았다가 뭐 다시 또 리턴하는 경우도 많은데 바이오텍은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는 거죠. 네네네. 훨씬 더 가벼운 거죠, 몸이 그죠? 훨씬 가볍죠. 네, 그렇죠. 네. 목숨 걸고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아니라 개발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나면 글로벌 빅파마 제약사에 기술을 이전해서 돈을 받고 여기도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은 네네. 그런 구조고 네. 중요한 거는 그 플랫폼을 방금 하나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그래파디 T 또 그래파디 I라는 게 있는데 이 플랫폼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양한 적응증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그래파디 T와 연결이 돼 있어서 초창기에 라이센스 아웃이 됐었던 게 콤파스 테라피틱스가 이번에 아스코에서 담도암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OR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암이 줄어들거나 치료되는 관해되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로 보면 경쟁사 약물 대비해서 약 1.8배 정도 효과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40% 초반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그 신속 승인제도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기술과 관련돼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하고 현재 협의 중인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회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바이오텍이나 플랫폼 제약회사를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주목해서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하신 ABL 바이오, 뭐 티움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다 그런 그 기업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ABL 바이오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이 사실은 실적을 가지고 추정을 하기가 좀 밸류 잡기가 어려워서 그게 이제 꿈의 주식인데요. 가격 좀 한번 봐주시고 전략을 좀 잡아주세요. ABL 바이오. 우선 동사 관련해 가지고는 네. 회사 측에서 이제 밝힌 내용이기는 한데요. 올해 흑자 전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연초에 받은 900억의 계약금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식하는 게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콤파스 테라피틱스 쪽에서 추가 마일스톤 유입도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임상 일상 진입하게 되면 540억의 마일스톤을 또 지급을 받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딜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향후에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는 구조의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디날리라는 회사가 지난번에 바이오젠에 기술 이전하고 나서 이게 임상이 성공이 됐을 때 그게 시가총액 2조짜리가 14조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사실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는 전임상 단계에서 일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있으면 주가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뭐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지금 뭐 얼마인데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손절가 얼마에 잡아라.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고요. 네네. 단기적으로 뭐 이번 주에 모멘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지금의 시총이 얼마고 글로벌 기업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시총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캐파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속도를 좀 내야겠습니다. ABL 바이오 봤고요. 두 번째는 이오플로우인데요. 여기가 이제 인슐린 패치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인데 주목은 하고 있는데, 네.
흐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이제 인슐린을 투여해주는 인슐린 패치를 지금 개발한 회사고요. 이 제품은 지금 글로벌하게 웨어러블로 개발한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하고 인슐렛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EMA 쪽에선 승인이 나가지고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수출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고요. 동남아하고 그 중동 쪽도 수출 계약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식약처 승인은 났고요. 현재는 지금 그 건강보험 적용 이슈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 그러면 역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갖고 있다. 네. 그리고 동사는 제품은 개발이 완성이 됐고 글로벌하게 제품의 기술력 이런 거는 인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양산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매출단이 좀 올라와줘야 되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양산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곤지암에 한 7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자동화 라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양산화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그 시험 테스트 그 정도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3분기 중에 아마 FDA에도 품목 승인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에는 이제 승인 여부의 결정이 날 걸로 보여지고요. 동사가 지금 가이던스로 제시한 게 올해 100억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7억 정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수주 현황을 보면 유럽 쪽으로 5년에 걸쳐서 1,500억,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쪽으로 5년에 걸쳐서 470억, 그 다음에 중동은 5년에 걸쳐서 450억짜리 계약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1분기에 이미 10억은 넘어섰고요.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늘어나는 구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지금 현재 6개 국가에서는 판매 승인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는 물량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요. 네. 그래서 한 100억, 그 다음에 내년에 400억, 25년에 700억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단순히 이제 패치 제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년까지 웨어러블로 인공 췌장으로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인슐렛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될 걸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플로우는 주가는 22,000원 수준이고요. 이게 상장한 지 오래 안 됩니다. 시총이 아직은 작습니다. 한 7천억 좀 못 되는 수준인데요. 어떻게 좀 가이드라인을 잡으면 될까요? 지금 22,000원인데 이 주식 역시도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판단의 근거는 첫 번째는 그 곤지암 공장에 대해서 아마 GMP 인증 관련해서 조만간 이제 국내에서 승인 신청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DA 품목 승인 신청 절차를 3분기 중에 밟을 거고 하반기에 매출이 지금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100억을 확인을 하려면 하반기에 못 나와도 70억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거 진행되는 단계의 절차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슐린 패치. 지금은 이제 인슐린 당뇨병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으시거나 자가 주사를 놓으시거나 이러잖아요, 그죠? 네네. 패치를 붙여서 이제 인슐린이 몸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인슐린 패치 쪽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어플로우였고요. 다음 바이오 이영호 부장님이 주목할 바이오 가운데 저희가 세 개로 오늘 좀 압축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이 LNC 바이오인데 요즘 핫하대요. 뭐 저한테도 이렇게 좋은 바이오를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면서 뭐 인체 그 조직 이런 뭐 이식제 이런 거라면서요. 네. 현재 메인은 그거고요. 피부 이식제 쪽이고요. 이제 화상 환자들한테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 기술을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CICC하고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했고 그거는 24년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 부분 외에 최근에 5월 19일 날 메가카티라고 해가지고 무릎 연골 치료 기기가 임상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임상은 이걸로 끝이 나고요. 결과값이 나왔는데 대조군 대비해가지고 약 30% 정도 효과가 더 있는 걸로 일단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P값, 신뢰도 유의성을 따져보면은 0.0006으로 해서 유의성이 99.94%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과값은 상당히 잘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빠르면 이달 중에 이제 그 식약처에다 품목 승인 신청 절차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품목 승인 나면은 이제 내년 뭐 초중반부터는 이제 상용화 시켜가지고 제품화 될 건데 이게 메가 그 블록버스터 제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도 매출이 1,000억 정도 천년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회사가 매출이 456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600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단일 품목으로만 1,000억을 기대할 정도로 좋은데 그게 이제 기존의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줄기세포 치료제 대비해서 가격은 절반 값이고요. 그다음에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면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라는 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당연히 중국도 들어갈 것이고요. 회사에서는 이거는 FDA 승인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글로벌적으로도 좀 꽤 의미 있는 그런 임상 결과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는 주가 수준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조금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조금 이제 밀렸네요. 세로뉴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결과 나온 날 굉장히 요동쳤다가 이제 거래 터지면서 좀 빠졌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한편으로 볼 때 그게 임상 결과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제품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승인 절차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하는 욕구가 좀 강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연말까지는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연말 안에 또 나올 수 있는 이벤트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중국 현지법인 공장 준공 하게 되면 바로 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메가덤의 품목 승인 절차 이런 것들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는 이 회사가 무리해서 투자하는 회사가 아닌데 최근에 큐렉소 지분을 405억에 그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대 주주가 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그냥 이제 제 뇌피셜인데 이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 충분히 그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 뭔가라는 거는 그 CICC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하고 어떤 관련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네. 예,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용훈 부장님과 시장에 대한 큰 그림들 사실 답답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사실 멀리 봐야죠. 큰 그림을 보니까 좀 도움이 됐고요. 또 바이오주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 바이오 기업 세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했고요. 또 나중에 기회가 좀 되면 또 다른 그 전략이나 섹터 이야기를 좀 한 거 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서 딥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앉아 계세요.